자,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입력 페이지,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커뮤니티 캠프라고 해서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서 어떤 이제 참가자에 대한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페이지, 데이터를 말 그대로 등록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액션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를 먼저 가서요.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하나, 등록을 하나 이제 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내용으로 등록 버튼을 한번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태그를 사용해서, 이름은 뭐 탭 이렇게 눌러서 이제 등록하기. 뭐 참가 등록 하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경로를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ASP 대시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ASP 대시 뭐 이제 예를 들면 컨트롤러는 뭐 어떤 컨트롤러 현재 커뮤니티 캠프라는 이름의 컨트롤러고요. 커뮤니티 캠프라는 컨트롤러에 ASP 대시 액션은 지금 이제 바로 만들 크리에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가 등록하기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이제 참가 등록 버튼에 대해서 링크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밑에 여기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안 만들어져요. 아직 어떤 요 액션 메서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크리에이트 액션 페이지 이제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액션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view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거에 대한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reate로 페이지 만들어 주고요. 자, 예를 들면 등록하기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하고 create라는 이름의 뷰 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로 간다? 커뮤니티 캠프에 가세요. 링크 참가 등록하기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커뮤니티 캠프의 create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태그 헬퍼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액션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처리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이제 참가 등록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등록하는 페이지에 대해서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한 폼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 폼 태그하고 뭐 이제 MVC5까지 ASP의 MVC5까지 사용하던 태그 헬퍼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ASP는 코어에서 새롭게 이제 나오는 이제 태그 헬퍼 ASP 대시로 시작하는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단계별로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HTML로 한번 이제 폼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폼 태그에 시작과 끝을 만들고요. 자, 폼 태그를 어디로 전송할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커뮤니티 캠프의 create라는 이름의 뷰 페이지로 전송을 할 거고요. 메서드는 당연히 포스트 방식이고요. 포스트 방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 받아야 되는 데이터들이 뭐뭐 있어요. 모델에 가서 예, 커뮤니티 네임서부터 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죠? 다시요. 커뮤니티는 어디? 이름, 이제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참여했을 때 참여자에 대한 어떤 이제 코멘트를 이제 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셀렉트 옵션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셀렉트 탭에서 옵션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ABC 순서대로 갈까요? 뭐 ASP.NET 코리아 유저 그룹, 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ASP.NET 코어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들이니까요. 테오.NET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임은 뭐 이제 커뮤니티 네임, 아이디도 커뮤니티 네임으로 주면 되겠고요. 자, 이름은 인풋 탭,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말 그대로 네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밸류는 empty로 주고요.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카피 앤 페이스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제가 모바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메일. 자, 이렇게 주도록. 자, 다음에 티셔츠 사이즈를 요청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렉트 옵션 태그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티셔츠 사이즈는 S로 주고요. 카피 앤 페이스트 둘, 셋, 넷, 5개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M, L, 그 다음에 XL,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사이즈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put type submit, 이제 이름은 뭐 이제 save 뭐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등록하기 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폼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참가 등록하게 하게 되면 이제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좀 더 내고 싶다면 뭐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모양을 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일단은 뭐 스크래치 기법으로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BR 탭, 지금 제가 웹 에센셜 안 깔아놨구나. 네, BR. 자, 그냥 제가 깔끔한 노트북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서, 예.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이제 구현 한번 해봤고요. 티셔츠 사이즈 됐고요. 이렇게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되는데, 지금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아직은 이제 뭐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값을 입력하고 전송 이제 받을 페이지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여기서 create에 대해서 copy and paste 가서, 자, 이번에는 http post로 받는 쪽 코드를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 쪽 코드를 한번 이제 구현해 보고요. 잠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뷰 100점 리절트를 잠깐 한번 커뮤니티와 뭐를 커뮤니티는 뭐 이제 넘겨준 것 중에서 리퀘스트 캐치로 받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따로 받은 게 없으니까요. 스트링 형식의 모델 바인딩 쓰지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커뮤니티 네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름은 요 두 개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형식의 네임으로 하고 네임을 출력해서 요거를 어디에다가 뷰 100점 리절트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다가 폼 밑에다가, 자, 만약에 탭
뷰 100점 제가 리절트라고 했나요? 금방 써놓고 잊어먹었어요. 리절트가 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다시요. 뭘 안 넣어놨죠? AS.NET 코리아 유저 그룹을 밸류로 그냥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오.NET도 밸류로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그래서 AS.NET 코리아 유저 그룹에 홍길동 뭐 연락처 쓰고 등록 버튼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럼 AS.NET 코리아 이름 이제 홍길동 되는 거고요. 테오.NET에 백두산 등록 버튼 누르면 이렇게 테오.NET에 백두산 이렇게 잠깐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대해서는 실행시켰을 때 그냥 간단하게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하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레이아웃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블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볼게요. 레이아웃에 보면 스크립트 블록이 이제 렌더 섹션에 스크립트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ASP.NET 코어의 그냥 기본적인 기능에선 jQuery하고 부트스트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jQuery하고 부트스트랩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를 사용해서 자, 스크립트 섹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reate에서 상단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섹션을 그래서 add section 해서 스크립트 섹션을 사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섹션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관련된 코드를 한번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클릭했을 때 이걸 처리해주는 코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아직은 이제 그냥 최소한의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단하게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쭉 진행해도 되는데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체크 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주냐면 폼에 on submit 했을 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체크 폼을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만 체크할게요. 그냥 다른 건 이제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 이름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임은 도큐먼트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잠깐 뜸들이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왜 뜸들이냐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인텔리센스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인텔리센스 없으면 이제 개발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스크립트 섹션인데 왜 없었냐? 인텔리센스 스크립트 구문 안 넣어놓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인텔리센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도큐먼트 점 찍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죠. 인텔리센스로부터 제가 이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죠. 스크립트 블록을 이제 빼놓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임이란 이름의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유효성 검사에서 얘를 네임으로 받아오고요. 만약에 네임의 뭐 밸류의 랭스가 뭐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도 안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널이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 줄로 가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한 줄로 가도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window.alert 해서 이름을 입력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이름 입력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이제 return false, 그렇지 않으면 return true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이름을 입력하시오 해서 이름에 대해서 select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ame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고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유효성 검사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체크해야 되고, 뭐도 연락처, 이메일, 티셔츠 사이즈를 선택, 뭐 커뮤니티 뭐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름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캠프 참가 등록하기 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리턴 체크 폼인데 순간적으로 input type submit 했을 때 on submit 했을 때 return true false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return check form.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get element by id를 해놨는데 왜 id라는 거 네임만 해놓고 이걸 id로 받는지, 예, 여러분들은 이미 저의 개발 실력을 보고 계시겠죠. 예. 다시 한번 등록하기 버튼. 그럼 이름 입력하시고 나서 깜빡깜빡 포커스 끝. 이제 더 이상 전송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한 HTML 태그와 순수한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개선하게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예. 근데 뭐 연락처 근데 ASP.NET에서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태그 헬퍼를 이제 태그 헬퍼라는 것도 제공해주고 뭐 이제 jQuery 밸리데이션도 제공해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는 목적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 구현해놓고요. 일단 네임만 하나 해놓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제 받는 쪽을 다시 한번 가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뭐로 받을 수 있냐면 이제 모델 타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한 번에 가고 싶은데 그냥 뭐 시간 내서 학습 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네임 모바일 스트링 형식의 이메일 스트링 형식의 사이즈 그냥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저장을 시켜줄 거고요. 저장을 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유효성 검사 서버 측 유효성 검사 한번 더 해도 되겠고요. 어디로 가서 리파지터리에 가서 여기 가서 자, 이번에는 저장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델로 저장해야 되니까 다시요. 죄송합니다. 그냥 UI 쪽 그냥 이제 요 HTML 페이지 완성시키고 올게요. 그냥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걸로 이제 완성시켜 놓고 올게요. 그럼 이름 같은 경우도 입력받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MVC5, ASP.NET MVC5까지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걸 모바일 쪽에 한번 바꿀게요. 그래서, MVC에서는 헬퍼 메서드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박스 만들 때 html.textbox라는 이름의 아직 모델 안 만들었으니까 텍스트박스라는 이름에서 지금 여기는 연락처니까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박스를 이렇게 헬퍼 메서드라고 해서 html.textbox에 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얘가 input type 텍스트로 바뀌어요. 이거 이제 이런 걸 우리 헬퍼 메서드라고 했죠. 그래서 잠깐 실행시켜 보면 자, 떠라 해서 보면 똑같아요. 연락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 쪽에 잠깐 들어가 봐도 input type input 모바일에 모바일 아이디까지 만들어 주네요. 좀 전에 제가 아이디 안 만들어 가지고 잠깐 당황했었잖아요. 이거 아이디까지 만들어 주고요. 좀 더 편리하네요. 이런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게 이제 헬퍼 메서드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HTML 헬퍼 메서드로 해서 MVC5까지 뭐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헬퍼 메서드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장점이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헬퍼 메서드 대신에 태그 헬퍼라는 거 나왔을 때는 그냥 태그 모양에서 이런 서버치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게 해줘서 좀 더 좋아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태그 헬퍼라든 이제 그 헬퍼 메서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유효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유효성 검사 해줘도 되겠지만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모델 쪽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티 네임이지만 디스플레이라고 해서요. 컨트롤 점 찍어서 system.component model.data annotation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고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해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어떤 이름으로 보여줄 거냐. 그래서 네임은 커뮤니티 이름 커뮤니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라고 하도록 할게요. 얘는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임은 겉으로 보여줬을 때 역시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특성을 사용해서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네임은 뭐 이름이라고 한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레이블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이름과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 모바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연락처라고 할게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연락처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사이즈는 디스플레이 티셔츠 사이즈라고 주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어노테이션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크리에이트 쪽에 와서 여기 부분 연락처라는 단어가 있는 부분 지금 제가 타이핑했잖아요. 자, 요거를 html.label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해서 그 레이블 폰인데 아직은 이제 그 레이블 만들 때 뭐 직접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아직 그 모델 쪽 이제 모델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그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위에다가 현재 페이지에 사용하는 모델은 어떤 클래스, 요 모델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텍스트박스 대신에 레이블 대신에 레이블4 모델 기반으로 레이블4를 사용해서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모델 goes to 모델 점 여기서는 요거 지금 연락처니까 모바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모바일에 대한 디스플레이 속성. 그러면 연락처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력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텍스트박스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텍스트박스 4 모델 기반으로 그러면 모델 에로 모델 지금 먼저 모바일이죠. 예,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고요. 따라 커뮤니티 캠프 참가 등록하기 여기잖아요. 연락처 부분 레이블로 돼 있네요. 이게 뭐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게 스타일이 볼드체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 쪽에 잠깐 가보니까 이렇게 연락처라는 이름 텍스트박스 4 이제 레이블이 하나 만들어져요. 예, 편하게 텍스트박스 4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 모바일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내용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쪽에 보니까 레이블은 폼.css 파일에서 레이블은 그냥 그 볼드체로 잡혀져 있네요. 기본 이제 그 부트스트랩 쪽에서 레이블에 대한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잡혀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볼드체로 보여지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재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블과 텍스트박스에 대해서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냥 순수한 HTML 태그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헬퍼 메서드를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헬퍼 메서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맞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게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4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이런 걸 헬퍼 메서드로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사용해서 현재 뷰 페이지에서 이 모델 타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형식화된
뭐 이제 뷰 페이지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죠. strongly typed view라고 하죠. 자, 그럼 이메일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해주고 싶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메일 쪽 다른 것도 다 넣어야 되겠지만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성이 required라는 이름의 특성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뭐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을 띄워주겠다. 이메일이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이제 이렇게 특성만 적용하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메일 쪽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냥 이제 요게 헬퍼 메서드고요. 태그 헬퍼는 그냥 태그의 모양입니다. 이제 레이블에 ASP-4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다. 여기는 이메일이라는 이름의 모델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이제 구분짓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인풋 태그 그대로 씁니다. 인풋 태그에 뭐 타입 그런 건 필요 없고요. ASP-4 뭐 관련된 거를 이메일 관련된 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요거 대신에 요걸 밑에 있는 걸로. 그럼 위에 있는 이제 헬퍼 메서드도 나름 좋은데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는 얘는 연산 레이블 모양이고 얘는 인풋 태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에 있는 28번 라인보다는 31번 라인이 더 좋다는 거죠. 이 28번은 헬퍼 메서드로 하는 거고 얘는 태그 헬퍼라고 하는 거고요. 태그 헬퍼는 ASP.NET 코어부터 나온 기능이고요. 좀 더 이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UI만 먼저 실행을 시켜서 한번 보면 태그 모양 자체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가서 보면 여기 부분 이메일 요건 지웠어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인풋 레이블의 이메일 레이블과 인풋 타입 텍스트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데이터 밸류 이제 데이터 대시 벨이라는 이름의 커스텀 애트리뷰트까지 추가돼서 밸리데이션 이메일 입력하시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이메일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려면 이제 저기서 어노테이션을 줘도 되고 직접 타이핑해 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느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최종적인 게 요거예요. 태그 헬퍼. 태그 헬퍼가 제일 이제 이해하기도 편하고 깔끔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러면 서버 측에서 이제 한번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 입력하지 않으면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 입력하시오 이렇게 출력되게 한번 먼저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메일에 대해서 체크라는 거를 자, 어디로 가서 컨트롤러 액션 메서드에 가서요. 자, 여기서 이제 가서 요거를 모델 바인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모델 커뮤니티 캠프 조인 멤버로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델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모델.community 캠프 네임. 자, 요거 출력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잠깐 놔두고요. 그래서 서버 측 모델 모델에 대한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직접 해줘도 되겠죠. 만약에 그냥 이제 모델 이제 지금 이메일만 체크해 볼게. 이메일이 만약에 이제 그 이메일이 널값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뭐 string is null or empty 해서 모델 중에서 이메일이 널값이라면 나중에 레귤러 익스프레션까지 처리해 주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메일이 널값이다 아무것도 안 넘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델 state add model error를 사용해서요.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를 이제 뭐를 처리하자 이름을 이메일 입력하시오 이렇게 에러 메시지 여기다 이메일을 입력하시오라고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해주면 되는데 일단 수작업으로 하나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에러 메시지는 어디서 출력하게 해줄 거냐면 폼 태그 이쯤에다가 HTML 헬퍼 메서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HTML 서머리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뭐죠?
밸리데이션 서머리 해서 모델 기반으로 할 거냐, true. 이렇게 이제 주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켜서 이메일만 했습니다. 떠라. 그래서 이메일만 처리하겠고요. 그래서 이메일 안 넣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안 넣었죠? 다른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름은 입력해야 되고, 이건 클라이언트 측에서 클라이언트에서 한 거니까 홍길동으로 갈까요? 그래서 등록해서 갔다 왔는데 이게 출력되네. 이제 이메일을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요거 이제 밸리데이션 서머리에서 요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예외 처리 안 해놨죠? 예외 처리를 안 해놨으니까 여기서 상태로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모델 스테이트 is valid 하다면 어떻게 하고 이제 back 리절트를 출력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 뷰인데, 만약에 완성됐을 때는 뭐 다른 데로 이동하게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특정한 뷰 페이지로 이동하게, 인덱스 액션 메서드로 이동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 측 에러를 잠깐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캠프에 참가 등록하기에 가서 이름은 홍길동 백수단 하나 입력하고 이메일 입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뭐가 틀렸죠? 이제 그 메시지가 왜 출력이 안 되냐고 제가 묻는 거. 자, 다시요.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가서 폼 태그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태그 헬퍼 또는 헬퍼 메서드로 뭐 이제 HTML다 비긴 폼 이렇게 이제 유징을 사용해서 비긴 폼, 엔드 폼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폼 태그를 사용해서 폼 태그의 메서드는 포스트, 요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한 번 더 넣어 놓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ASP 컨트롤러는 요거 커뮤니티 캠프란 이름의 컨트롤러에 ASP 액션은 요거 크리에이트로 가라 이렇게 해주고요. 메서드는 포스트 온 서밋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밸리데이션 요걸로 바꿀게요. 얘를 자, 나중에 최종적인 거 다 이제 태그 헬퍼로 갈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백두산 넣고 등록 버튼 누르면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는 게 밸리데이션 서머리고, 그 다음에 뭐 div 태그에 ASP 밸리데이션 서머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서머리 여기다가 이제 밸리데이션 서머리는 어떤 형태로 뭐 각각의 이제 옵션을 밸리데이션 서머리에다가 뭐 모델 only 또는 all 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all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그냥 모델 only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태그 헬퍼 방식으로 바꿨어요. 헬퍼 메서드에서. 그래서 서버 측 에러예요. 아직까지 클라이언트 측 에러 잡는 게 아니라 등록 버튼 누르면 이메일을 잠깐만요. add 모델 에러인데 모델 only all 잠깐만 가고 갈게요. 지금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서버 측 에러, 이제 클라이언트 측 에러가 아니라 서버 측 에러인데요. 홍길동에 이메일 안 넣었어요. 그냥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메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add 모델 에러로 넣었죠. 그냥 요거 add 모델 에러. 근데 이제 밸리드 했을 때는 밸리드 했을 때가 아니고 이제 add 모델 에러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두 번 출력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서버 측 에러를 이런 식으로 서버 측에서 에러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밸리데이션 서머리라든가 이제 아니면 그 HTML다 밸리데이션 서머리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거는 요거 이제 그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태그 헬퍼로 제가 이제 쭉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모양 만들어 놨지만 태그 헬퍼를 사용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이제 그
유효성 검사까지 이제 구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시간이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요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요. 요거 처리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버 측 에러 모델 바인딩까지 적용했고요. 이제 나머지 다 태그 헬퍼로 바꾸고 인라인으로 에러 메시지 처리하고 클라이언트 측 jQuery validation unobtrusive.js 파일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측 밸리데이션까지 적용을 하도록 하고 저장하는 페이지까지 완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시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